자, 우리 SQL 활용 4장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프로시저가 뭔지, 트리거가 뭔지, ORM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고 그냥 프로시저가 뭐다, 트리거가 뭐다. 그러니까 설명을 차라락 해놓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맞춰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시험 문제 출제율은 1%입니다. 99%가 이제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1, 2, 3장에 다 있고요. 얘는 1%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친구가 뭔데? 라고 하면은 프로시저란 절차형 SQL을 활용을 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트랜잭션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통해 실행이 되고요. 미리 저장해 놓은 SQL 작업을 수행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이게 프로시저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프로시저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데? 라고 하면은 1 마감 작업, 1괄 작업이거든요. 1관이 아니라 우리가 1괄 작업 배치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뭐 밤 12시마다 돌아가게 해놓는다라던가 새벽에 이제 처리하게끔 해놓는 것들. 자, 시스템의 1일 마감 작업, 1괄 작업 등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트리거라는 거는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삽입, 우리 인서트, 갱신,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트리거는 데이터 변경, 무결성 유지, 로그 메시지 출력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문에 보면은 지금 삽입, 삭제, 갱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DCL, 데이터 제어 같은 거는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DCL이 포함이 된 프로시저라던가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트리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트리거를 처리하는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리거를 생성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은 무엇인가요? 뭐죠? 그쵸, 트리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의 방아쇠에 당기면은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트리거도 그 방아쇠를 뜻한다라고 했죠. 제가 삽입이라던가 삭제라던가 갱신이라던가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그 관련된 작업이 총알이 피슝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이다. 이게 트리거에 대한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게 되면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시저하고 유사하고 SQL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련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며 종료 시 처리 결과를 단일 값으로 반환하는 절차형 SQL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라고 하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는 예약어인 우리 뭐 C언어라던가 자바라던가 파이썬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그 함수를 보게 되면 항상 리턴으로 반환을 해요, 값을. 리턴을 통해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역시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출력 파라미터가 없다라는 거. 자, 얘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통한 테이블 조작은 할 수가 없고요. 셀렉트를 이용한 조회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이제 DBMS 접속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요. DBMS 접속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DBMS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응용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매개 변수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SQL을 실행을 하고 그 DBMS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사용자한테 또 전달을 하고 이런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친구이고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구동이 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웹 응용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DBMS에 접근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DBMS 접속 기술인 거죠.
이 JDBC랑 ODB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트리거랑 프로시저도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자, DBMS 접속 기술은 DBMS에 접속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API 또는 API의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해요. 그래서 JDBC 같은 경우에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커넥티비티 해서 우리 자바 언어로 다양한 종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SQL문을 수행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표준 API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접속하려고 하는 DBMS에 대한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ODBC는 뭐냐라고 하면은 앞에가 오픈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 개방형 API로서 개발 언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ODBC로 또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DBMS가 그 맞는 드라이버가 필요하지만 접속하려고 하는 DBMS의 인터페이스를 알지 못하더라도 ODBC 문장을 사용하여 SQL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ODBC에 포함된 드라이버 관리자가 해당 DBMS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DBMS의 종류를 몰라도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볼까요? 이거 말고도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걔는 JDBC 소스를 이제 단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SQL 매핑 기반 오픈 소스 접속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곳이 있죠.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친구가 마이바티스. 자, 그 다음 이제 동적 SQL, 다이나믹 SQL을 보게 되면은 그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개발 언어에 삽입이 되는 SQL 코드를 문자열 변수에 넣어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SQL 구문을 동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동적 SQL은 사용자로부터 SQL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력받아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SQL 테스트의 개요입니다. 자, SQL 테스트는 뭐냐? 자, 그냥 우리 테스트하는 게 맞게 잘 됐나 확인하는 건 거잖아요. 얘도 똑같은 겁니다. SQL이 작성 의도에 맞게 원하는 기능들이 잘 수행을 하는가 검증을 하는 과정을 이제 SQL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문 SQL은 SQL 코드를 직접 이제 실행을 한 후에 결과를 확인을 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절차형 SQL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전에 이제 생성을 통해서 구문 오류, 신텍스 에러라던가 찬조 오류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생성된 절차형 SQL은 디버깅을 통해 로직을 검증을 하고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우리 아까 전에 단문 SQL, 절차형 SQL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문 SQL 테스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우리 DDL 데이터 정의어, DML 데이터 조작어, DCL 데이터 제어어 이제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SQL과 TCL, 우리 트랜잭션 제어 언어죠. 걔네들을 테스트하는 것으로서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행 시 이제 오류라던가 경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 메시지를 참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절차형 SQL 테스트는 그럼 또 뭔데? 라고 하면은 프로시저라던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던가 우리 아까 공부했던 트리거 이런 절차형 SQL은 디버깅을 통해 가지고 기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을 하고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코드로 구성된 절차형 SQL의 특성상 오류하고 경고 메시지가 막 엄청 상세하게 출력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뭐 show, errors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류 내용을 확인을 하고 문제를 수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ORM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ORM이 뭔데? 라고 하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ORM 프레임워크는 이제 ORM을 구현하기 위한 구도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의미를 해요. 자, 이 ORM 프레임워크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 자바에는 뭐 JPI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면 뭐 이클립스, 링크, 그리고 C++에는 ODB, 뭐 파이썬에는 장고, iOS에는 이제 뭐 코어 데이터라던가, 단넷은 우리 NH, 아이버네이트 아니면은 뭐 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PHP 같은 경우에도 뭐 퍼플, 레드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쿼리 성능 최적화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성능 최적화라는 거는 뭐냐? 실행 계획에 표시된 연산 순서, 조인 방식, 뭐 테이블 조회 방법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SQL문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SQL 코드와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 입출력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을 위해서 SQL 코드, 이제 성능 측정 도구인 APM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할 쿼리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최적화할 쿼리에 대해 옵티마이저가 수립한 실행 계획을 익스플레인 명령어를 통해 검토를 하고 SQL 코드와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RBO라고 하는 것과 CBO라고 하는 게 있는데 RBO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CBO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딥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험 문제에 실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성능 최적화라는 거 실행 계획에 표시된 연산 순서, 조인 방식, 테이블 조회 방법 등을 참고를 해가지고 SQL문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SQL 코드와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SQL 코드 재구성은 우리 외열절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일부 레코드만을 조회함으로써 조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뭐 서브 쿼리에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때는 인보다는 우리 exist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뭐 인덱스 재구성은 우리 SQL 코드에서 조회되는 속성과 그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인덱스를 구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물론 이 인덱스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거는 다른 SQL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3과목 3장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3과목 5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 5장 데이터 전환이라고 하는 과목인 거고요. 얘는 이제껏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선 보게 되면은 데이터 전환이란 무엇이냐? 운영 중인 기존 정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새로 개발할 정보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환을 한 후에 이제 적재를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전환을 이제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 이제 그렇게도 부르고 아니면은 즉 추출, 변환, 적재 과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데이터 전환을 데이터 이행 또는 데이터 이관이라고도 하고요. 데이터 검증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 검증이란 원천 시스템의 데이터를 목적 시스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전환 검증은 검증 방법과 단계에 따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검증은 검증 방법에 따라 가지고
로그 검증, 기본 항목 검증, 응용 프로그램 검증, 응용 데이터 검증, 각 검증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이제 정제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은 고품질 데이터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데,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는 이제 데이터 품질 분석, 오류 데이터 측정, 오류 데이터 정제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그래서 오류 데이터 정제는 뭔데? 라고 하면은 오류 관리 목록에 각 항목을 분석을 해서 원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모듈 데이터 이제 정제 요청서랑 정제 보고서가 따로따로 나뉘게 되는데, 정제 요청서는 원천 데이터와 정제와 전환 프로그램의 수정 요청을 위해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등 데이터 정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정제 보고서는 데이터 요청서를 통해 정제된 데이터가, 이제 원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정제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과목 5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